안녕하세요, 루피트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2일 화요일 오전 3시 18분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코스피 코스닥의 상위 종목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런 15분 봉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이내 파동을 분석을 해드리면 그에 따른 대응이나 리스크 관리 이런 케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료로 공개 채널에다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제 책임감으로 운영을 하는 유료 후원 쪽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움은 되고자 장기적인 일봉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 지 어느덧 꽤 시간이 지났어요. 편집자님이 또 다른 컨텐츠나 꿈을 위해서 최근에 그만두셔가지고 이제 업로드가 화요일 날 녹화를 했지만 수요일 목요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뭐 기획이나 편집에 대해서 저를 도와주실 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채널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 상위를 보면은 일신석재 코스피에서 요거랑 코스닥에서 네오셈 이 두 가지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일신석재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보면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그냥 왜 거래량이 올랐냐 뭐 이런 것 보면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호재들 두산건설이랑 협력사와 뭐 우수협력사 전 딱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 분석이다 보니까 잘 안 봐요. 선입견을 갖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코스피 종목인데 외국인 보유율이 좀 낮죠.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도 가볍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변동성이 꽤 크다. 그리고 탄탄한 기업일지언정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만 딱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범봉으로 뭐 이렇게 됐다가 몇 프로 이렇게 발라먹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된 거에 따라서 제가 기술적으로 계속 혹시라도 잘못되면 대응을 해줘야 되고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뭐 텍스트나 이런 걸로 브리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유료 회원들 위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하면 제가 최소 한 요런 파동만 해도 몇 개월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석 영상들 보면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런 큰 파동들이 증명이 됐잖아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으로 보면 얘가 코로나 이전에 최고점을 찍고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보면 N자 파동이에요. 파동으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N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한 80% 70% 빠졌다고 70% 80% 빠졌다라고 하고 여기서 200%. 그럼 여기 고점 대비 한 70%는 회복한 거죠. 잘 보면 고점 대비 약 70%.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192%가 저점에서 올라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여서 팔지도 못하고 20%, 30% 팔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데서 이거 30%더 먹을 바에야 싸게 이런 데서 이거 먹는 게 훨씬 수익률이 커요.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25%, 30%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몇 프로가 50%예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사고 더 빠르게 먹는 방법도 있다. 이런 자리. 비싸게 사서 더 빠르게 먹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을 샀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72%예요. 그럼 280만 원 남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현금 비중을 항상 30% 20% 챙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280만 원어치만 더 물타봐요. 그럼 위에서 산 것만큼 똑같이 물량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물량이 2배가 돼요.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확 낮아지겠죠. 불과 딱 30% 물을 탔을 뿐인데 평단가가 바로 중간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탈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밑에서 물 탄 것만큼만 팔았다 칩시다. 280만 원어치만 예를 들어서 물을 탔으니까 280만 원어치만 팔았어요. 여기서 탈출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 들어간 돈 1,000만 원은 똑같은데 평단은 반으로 되고 물량은 1.7배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평단이 여기서 또 이렇게 70% 빠졌다고 칩시다. 이런 데서 또 300만 원을 타요. 그럼 평단이 여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또 300만 원치만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들어간 돈은 1000만 원인데 물량은 또 늘고 평단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본전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수익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서야 본전인데 얘는 이게 115%가 아니에요. 1.7배에서 물량을 또 2배로 또 늘렸잖아. 3.4배. 그러면 곱하기 3을 해봐요. 그럼 꼭 300%죠. 그럼 4배예요, 4배. 원금이 4배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최대한 존버를 할 거면 이런 데서 현금 비중 항상 챙겼다가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물리든 말든 물을 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이거 탔더라도 이거 타서 여기까지 안 봐도 조금만 먹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280만 원치를 100 얼마치는 여기서 한 300, 400을 빼봐 쳐도 100 얼마는 회복을 빨리 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수익이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요런 데서 사고 요런 데서 사고 요런 데서 사고 요런 데서 사는 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불타기지. 여기 이하는 안 빠져 라고 하면은 손절을 잡거나 여기 이하로 빠질 때나 나는 더 빠지면 이런 데서나 물타기 해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빠졌으니까 물타고 빠졌으니까 물타고 이건 평단도 별로 안 낮아져요. 그냥 불타기지. 그래서 계좌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거가 이런 난리를 제가 말했죠. 아까 시가총액 1000억 미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럼 앞전에 이런 것들을 보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데서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 몇십 프로는 빠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봐봐 60% 빠졌죠. 50% 빠졌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서도 최소 60%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는 해야죠.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일단 큰 그림에서 잡고 들어가는 기준이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보는 종목인데 자, N자 파동이죠. 그리고 나서의 최대치 얘가 반등이 나올 만한 저항이 강한 지점이 어딜까요? 여기라고 보거든요. 1800원. 그러면 저점 대비 90%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란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추세를 보여드릴게요. 추세가 어때요? 계단식 하락의 끌 계속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상승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돌려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돌려가는 게 확실히 되고 좀 가속화되려면 이전의 고점을 넘기고 눌렸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그 다음 파동이 이렇게 나올 때 얘는 추세가 턴어라운드 됐다. 그때도 여기는 저항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여기 비싸게 사는 자리. 그러면 지금은 잘 보면 자 여기가 저항이에요. 단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해서 이전의 저점을 낮추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보면은 저점의 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럼 저점을 깨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만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만약에 싸게 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근이고 한 800원 후반 그리고 지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여기죠. 여기 1150원 뭐 요런 자리. 왜? 여기가 중심값이잖아요. 1100원 요 정도. 그 정도가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저항은 당연히 이전의 고점인 1300원 부근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 비싸게 산 자리 한 번 나온다고 했죠. 그렇게 보고 또 이렇게 올라가도 눌리겠지만 좀 트레이딩을 섞어서 그럴 때 또 한 번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기대하는 게 이성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하락 중이다. 그 하락을 돌리려면 최소한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 가고 지지를 받고 고점 높이는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만 보면 벌써 이 파동 자체가 이렇게만 올라도 빠르게 이 확률은 통상적인 종목에서 상한 호재 아니면은 20% 미만이에요. 왜? 이런 파동이 나오려면 이런 중간에서 한 번은 튀는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나왔어야 돼. 지금은 매집이라고 하기에도 거래량이 좀 적고 인제서야 뭐 매집 조금 할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벌써 1년짜리 파동이니까 이렇게만 일봉으로 분석해드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모양이 강하게 이렇게 나오려면 강한 호재가 필요한데 그 강한 호재는 그 전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보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거래량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고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 한 번에 못 털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털고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서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지나고 나보면 또 증명될 겁니다. 딱 요렇게만 분석을 해드려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단기적인 파동을 원하시면은 저는 뭐 이런 걸 이 종목 자체를 리딩하지 않았지만 디테일한 단기적인 분석은 제가 말했듯이 계속 일주일에 3-4번 업로드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고, 뭐 1대1 케어나 제가 책임감을 갖게는 유료로 알려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자, 네오쌤도 짧게, 이건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짧게. 자, 시가총액은 그래도 꽤 크네요. 6,100억. 외국인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악재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본다고 했죠.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선입견 없이 보기 때문에. 뉴스, 개인들이 많이 샀네요. 개인들이.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와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호재가 좀 있었고요. 기관들은 좀 팔고 외국인은 어렵고 개인들만 샀는데, 기본적으로 얘도 최근에 호재랑 이런 것 때문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이에요. 자,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변동성을. 자, 요 파동 하나가 반년이거든요. 1년에서 반년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시범봉으로 요렇게 발라 드시고 여기서 팔고 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변동성을 제가 한 요 정도 일주일치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도 요런 데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계속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문하거나 이렇게 유료회원 아닌 이상 또 장기적으로 봐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일봉으로 반년짜리 파동으로 인사이트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기존의 이런 것들이 횡보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고점을 높이는. 그리고 눌림목, 리테스트, 요런 데가 비싸게 사는 자리예요. 왜? 이때 샀을 때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이 자리에 내가 탈출 기회를 한두 번은 줘요. 그래서 비싸게 사고 리스크 대비 기대치가 1차, 2배, 2차, 3차까지 볼 수 있었던 자리거든요. 거래량도 터졌었고, 그리고 일단은 이 고점을 돌파를 한번 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고가를 돌파를 했던 모습 하나만으로도 30%짜리예요. 신고가 매매, 짧게 보더라도. 그리고 일단은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 중이었죠. 그리고 가속화를 빵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전의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서 보통은 2배 오르는 파동이 나와요. 2배 오르는 파동.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기 영역인데 거래량이 또 한 번 터지죠. 요 거래량이 2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최고가 대비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30% 처음에 30-40%가 나오고 다시 50%가 오르고 50% 최소, 이건 또 광기니까. 그리고 이제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토막 가까이 좀 빠지니까 반등도 세게 나온 거. 한 번은 안 죽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다시 빠진다고 하면은 이건 좋은 파동일까요, 안 좋은 파동? 반등은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추세는 꺾여 있을 가능성이에요. 왜? 이전에 저점을 강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훼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 올라도 이 저항을 막거든요. 물론 이 반등만 먹어도 위에서 물려있는 것보다는 꽤 큽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반등은 나오는 지역이지만 이미 위험의 지역이고, 가장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이전의 저점인 요런 부분에서 사서 이게 이탈되면 탈출, 이게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일단은 이 고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도 이 저항을 대각선으로 맞아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조금이라도 돌파가 되면 눌리더라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채널을 그려요. 이 채널을 눌리더라도 이전의 저점보다 올라가는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파동을 그리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기에 내가 매수가로 마음이 편한 자리는 그의 중심값인 요런 대각선 중심값, 요런 자리, 여기죠. 왜? 이런 데서 물리면 이득도 적당히 보고, 물리더라도 한 번 더 물타고 이런 자리에 한 번 물타서 평단가를 요런 데로 만든 다음에 탈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물타더라도 평단이 바로 여기가 되니까 탈출이 가능해요. 욕심만 안 부리면. 이득은 못 봐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왜냐면 그게 벌써 25년 6월까지의 파동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마디가랑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파동이 이렇게 그릴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건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모두 한 주 동안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데뷔였습니다. 뿅!